그리고 이제 공격진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선수들이 다 어리다는 거예요. 진짜 어립니다. 진짜 유치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좀 너무 약해 보이죠? 유치원이라 그러면. 이 선수들이 다 엄청나게 어리다라는 거예요. 00 문은주, 02 이은영, 04 박수정, 04 전유경, 05 정다빈, 07 KC까지. 야, 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림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국가대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5월 A매치 소집 명단이 나왔고요. A매치는 이제 기간 놓치면은 끝이거든요. A매치 소집 기간이 짧잖아요. 짧고 넘어가면은 올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리그는 뭐 계속 돌아가지만 A매치는 하고 끝이니까 그래서 자꾸 타이밍을 놓쳤던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번엔 다행히 제가 좀 한가한 타이밍에 이게 명단이 올라와서 좀 하루 딱 공들여가지고 PPT 만들고 제대로 이번 명단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국대 얘기 함께 가보시죠. 이번 일정부터 좀 봐야죠. 콜롬비아 상대를 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게 신상훈 감독님이 우리 대표팀 다시 부임한 지가 거의 이제 6개월째 되어 가고 있고, 소집은 5번째예요. 경기는 공식전만 8경기를 이미 치렀는데 다 원정이었습니다. 다 해외 가서 했어요. 마침내 드디어 이제 국내에서 첫 번째로 경기를 치르게 된 거죠. 정말 저도 오래 기다렸고 경기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번엔 꼭 가려고 합니다. 1차전은 인천 남동에서, 2차전은 용인 미르에서 치러지게 되겠고, 1차전 일정은 5월 30일입니다. 2차전은 6월 2일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저녁에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평일 경기이긴 한데 저는 둘 다 괜찮아요. 저는 이제 평일에는 일이 없는 백수기 때문에 웬만하면 떡케 아니면 평일에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보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만난 콜롬비아, 또 만났어요. 콜롬비아가 진짜 우리 대표팀이랑 인연이 좀 깊습니다. 그 시작점은 2023년도 여자 월드컵이었죠. 굴절된 슈팅이 수비수 팔에 맞으면서 PK를 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떤 선수인지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서 선제골을 내줬고 또 실수로 한 골을 더 내주면서 2대0 패배. 좀 안타까운 기억이 있었죠, 월드컵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U20 월드컵에서 또 만났는데, 그때 이제 콜롬비아가 개최국이었고 뭐 규격 외의 선수가 이제 U20 대표팀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 이날은 경기 시작 전부터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좋은 경기를 했지만 1대0으로 아깝게 졌던 기억이 있고, 같은 해 이제 17세 여자 월드컵에서는 이제 조별 예선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1대1로 비겼습니다. KC 선수가 골을 넣었었고요. 그러니까 성인 대표, U20 대표, 17세 대표까지 지금 2년 동안 3번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성인 대표가 이번에 평가전으로 2번을 더 만나게 됐습니다. 재밌는 게 이번에 U20 대표팀 선수들이 많이 왔고요. 17세에서 있었던 KC 선수도 와가지고 U20 때 만났던 선수, 17세 때 만났던 KC 선수, 그리고 A대표 월드컵에서 만났던 선수들 막 이렇게 다 섞여서 콜롬비아를 상대해본 선수들이 정말 많은 우리 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왼쪽 위에 린다 카이세도 선수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선수가 마이라 라미레스, 첼시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둘 다 공격수고요. 특히나 린다 카이세도는 20세 월드컵이랑 성인 월드컵에서 둘 다 우리나라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었고, 성인 월드컵에서 우리한테 넣었던 골이 린다 카이세도의 월드컵 데뷔전 데뷔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대 기억이 좋겠죠, 이분은? 또 한 가지 기대가 되는 이유는 이번 콜롬비아 평가전이 유니폼이 처음 공개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나이키에서 2023년도에 여자 유니폼을 따로 만들었었어요. 이거는 이제 월드컵을 타겟팅을 해서 새롭게 만들었던 거였는데, 한 해 동안 잘 입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여자 대표팀이 남자 대표팀이랑 같은 유니폼을 입었죠. 그 분홍색에 하늘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저는 그 유니폼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면 화면으로 볼 때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입고 다니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 디자인 패턴도 뭐 PPT나 이런 데 넣으면 되게 예쁘게 착착착 들어간단 말이에요. 눈에 확 띄고. 하여튼 그래서 전 되게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나이키가 여자 대표팀 전용 유니폼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아시안컵까지 이 유니폼을 입지 않을까 싶고요. 반응이 갈리는 것 같은데 약간 트레이닝 킷 같거든요. 저는 좀 솔직히 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게 좀 더 낫다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 특히나 저랑 생각이 거의 사사건건 매번 다른, 맨날 싸우는 최현중 캐스터, 보자마자 예쁘다고 공유를 하더라고요. 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한번 실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눈에 익으면 더 익숙해져서 저도 더 좋아지는 게 있겠죠? 이번에는 제가 또 여자 축구를 정말 딥하게 보고 있는 시점에 나온 유니폼이기 때문에 한 벌 정도는 사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명단 분석으로 들어가 봐야죠. 포인트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8in, 8out이에요. 들어온 선수들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서빈 키퍼 생애 첫 발탁, 김미연 생애 첫 발탁, 박수정까지 세 선수가 생애 첫 발탁이었고,
그 다음에 이민호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신상우 1기에서 국가대표 데뷔를 했었던 이민호 선수인데 최근에 리그에서 폼이 좋죠? 돌아왔어요. 그리고 리그 도움 1위, 2위 달리고 있는 전은아랑 장슬기 선수 둘 다 뽑혔습니다. 지난 소집에는 안 뽑혔었는데 특이하게도 나간 8명의 선수가 다 떡케 소속입니다. 일단 김경희 골키퍼 요새 좀 부침이 있어요. 제외된 선수들 보면은 이유진, 최유정 선수 있는데 두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상 이슈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덕주, 조민아, 정민영, 김명진, 최다경 이런 선수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국대 레귤러라고 보기에는 테스트 개념으로 계속 국가대표 왔다 갔다를 하면서 신세훈 감독의 좀 담금질 대상이 되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빠졌다고 해서 뭐 크게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8개 구단에서 다 뽑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권 4팀에서는 2명에서 3명 정도씩 뽑았어요. 인천이랑 경주에서 3명씩 뽑은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경주가 보니까 김진희, 장슬기, 전은아 3명이네요. 그리고 인천에서 김민정, 고유진, 임선주까지 또 3명이네요. 이렇게 3명씩 뽑았고 그 다음에 상위권 다른 두 팀 화천과 서울에서 2명씩 뽑았고 하위권 4팀에서도 신기하게 1명씩을 다 뽑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상우 감독 부임 이후에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조예요. 창녕 선수가 한 번도 안 뽑혔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소집에서 모든 팀의 선수들이 1명씩은 다 뽑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창녕도 이제 이은영 선수가 거의 뽑힐 때가 많기 때문에 이은영이 들어오면 창녕도 뽑힌다 이렇게 보면 돼서 신상우 감독은 그래도 균형 있게 좀 선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포인트는 이제 U20 멤버들의 성장, 요거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유경, 김신지, 박수정, 우섭인, 정다빈까지 U20 월드컵 작년에 16강 멤버 중에 무려 5명이 이번에 성인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각 소속팀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전유경 선수 그리고 우섭인 선수 이 두 선수는 사실은 저도 한번 뭐 뽑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선수들이고 또 아직 대학에 있지만 이번에 춘계대회도 제가 중계를 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다빈 선수 확실히 뽑힐만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여기에 이제 박수정 선수랑 김신지 선수인데 김신지야 뭐 이제는 레귤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박수정 선수가 울산과학대학교 소속으로 많은 경기 나서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적 관련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측면 자원을 시험을 해보고 있는 신상우 감독이에요. 우섭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해외 나간 동료 선수들 전유경, 김신지, 그죠? 네, 전유경, 김신지.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뛰지만 실업으로 자기가 옮겨오면서 이제 대학에 있는 선수들도 못 보고 하다 보니까 뭐 박수종 선수랑도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포항여전고 그리고 또는 위덕대까지 같이 했던 선수들이랑 다시 만나려면 국가대표밖에 없다. 국대 좀 뽑히고 싶다. 이제 연령별은 끝났고 성인 대표 좀 뽑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리그에서도 잘했죠. 본인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국대를 뚫어냈습니다. 선수들 축하드리고 U20 대표팀의 우정 영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지션별 분석으로 들어가 볼 텐데 골키퍼부터 볼까요? 일단 그동안의 경기들을 보면 김민정 키퍼가 확실한 1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을 이제 류지수랑 김경희가 경쟁을 했던 것 같은데 김경희 선수가 아무래도 폼에 업다운이 있다 보니까 이번엔 류지수가 선택을 받았고 류지수는 뭐 세종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섭인 선수가 새롭게 들어온 모양새죠. 김민정은 일단 확실하고 류지수, 우섭인, 김경희 요 3명의 선수가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 계속 좀 경쟁하는 여기에 민유경 선수까지 아마 좀 물망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섭인 선수가 합류를 했으니까 아마 경기를 뛰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선발 때도 가능성을 계속 노려볼 수가 있겠죠. 네, 수비수 포지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 9명의 선수들이 뽑혔어요. 이 중에서 주전으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왼쪽에 추효주, 가운데 신나영과 임선주, 오른쪽에 김혜리 이렇게 4명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장슬기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슬기가 없을 때야 추효주가 주전 왼쪽 풀백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장슬기가 들어왔다면 이제 주전 경쟁 거의 50대 50으로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딱 1대1로 비교를 하면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장슬기입니다. 근데 백4를 쓸 때, 백3를 쓸 때가 좀 다르고 이런 느낌도 좀 있다 보니까 요건 이제 아마 상황에 맞게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과연 신나영 선수의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이제 센터백만 5명이 뽑혔어요. 신나영, 임선주, 고유진, 이민아, 김미연까지 5명인데 임선주 선수가 지난 평가전에서 사실은 조금은 아쉬웠거든요. 팬분들은 딱 경기를 봤을 때 실수만 눈에 들어오지만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이 선수가 팀에서 해주는 역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쭉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띄는 부분들에서 임선주의 역할이 분명히 크겠죠. 그렇긴 하지만 나이도 나이고 다음 주자가 누가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해질 텐데 꽤나 젊은 선수들 고유진, 이민아, 김미연 이 세 선수가 아마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김미현 선수가 워낙 또 헤더 능력이 좋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첫 발탁된 거 너무 반갑게 생각을 하고, 수비력보다도 이 선수의 제공권 뭐 이런 부분에서 콜롬비아 선수들한테도 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김미현 선수도 나름대로 이번 평가전 통해서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선수는, 출전을 만약에 한다면 김미현. 근데 세상에 이 신나영 선수가 국가대표 실은 국대 밖에 있는 선수였는데 그 1년 사이에 확실한 주전 부동의 센터백이 됐다는 게 대단하네요. 한 가지 딱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센터백만 5명 뽑은 게 조금 아쉽고요. 여기에서 풀백을 한 명 더 뽑았으면 어땠을까? 정지현이나 백도혜 선수 뽑아볼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로 넘어갈게요. 숫자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6명인데요. 미드필더 계속 3명 정도를 기용을 하고 있는 신상호 감독이에요. 항상 고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지소연, 이영주, 김신지입니다. 이 조합 너무 좋죠. 저는 대찬성이에요. 왜냐면 이제 지소연 선수가 위로 많이 올라가서 수비할 때는 4-4-2를 설 때 스트라이커랑 같이 올라가서 2명 이제 전방 압박을 해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소연 선수 많이 뛰어다닐 수 있고요.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젊은 선수들이 안 밀리는 모습 너무 인상적이었고, 이영주 선수도 호주전에서 좋았어요. 확실히 이 선수가 왜 스페인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지를 좀 확실히 보여주는 경기지 않았나 싶고, 이영주 선수가 안 잡고 이제 상대 패스를 끊자마자 바로 이제 측면 침투 패스, 이금민 선수였나한테 쫙 하고 넣어준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클래스 있다, 이영주 잘한다, 이런 느낌 제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콜린 벨이 이제 이영주 선수를 백스리의 가운데로 쓰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왜 그랬나 싶어요. 미드필더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이영주는 미드필더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김신지 선수가 조금 더 잘해줄 수 있다고 봐요. 로마에서도 아직은 진짜 팀 사정 때문에 많이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성인 무대에 올라가서 경험을 많이 못 쌓고 있는 김신지 선수긴 하죠. 근데 가지고 있는 재능만큼은 저는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잘해줘야 차기 국대가 좀 중심이 잡힌다라는 느낌이어서 솔직히 말해서 본인도 아쉬울 거예요. 호주전에서는 조금 긴장한 모습도 많이 보였고, 이 선수가 조금만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우리의 경기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신상훈 감독님도 당장 김신지 선수의 경기력이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안 뽑는 게 아니라 계속 데려와가지고 같이 훈련하게 만들고 같이 경기 뛰게 만드는 거,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3명의 선수들, 노진영, 전은하, 이금민 선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금민은 거의 주전 선수들이랑 비슷한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것 같고, 뭐 윙어로도 나올 수가 있는 이금민 선수고요. 전은하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은하를 좀 기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있어요. 근데 워낙 경쟁자들이 빡세긴 합니다. 이영주, 지소연? 와, 이건 쉽지 않은데? 게다가 김신지? 쉽지 않아요. 전은하가 뛰기가 근데 하여튼 미드필더 라인이 우리나라 지금 스쿼드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여겨지는 포인트들이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인데요. 사실 여기가 제일 교통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축구 전문가가 아니고 선출도 아니고 그냥 축구 캐스터, 축구가 좋아서 방송이 좋아서 캐스터 하다가 여자 축구 좋아서 유튜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전술적으로 어떤 공격수 조합이 좋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뭐 발탁된 거 가지고 좀 선수들 몇 면을 좀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다빈 선수가 3회 연속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대학 선수가 3번 연속으로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 일단 핑크 레이디스 컵에서 골도 넣었고, 정다빈 선수 대학 무대에서도 지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기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소집에서는 최유정 선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다빈 선수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전유경과 박수정 선수가 첫 발탁이 됐는데, 박수정 완전 측면 자원이죠. 박수정 선수가 개인적으로 선택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앙 자원들이 좀 더 많습니다. 지금 KC도 중앙이 되고, 정다빈도 중앙이 되고, 그 다음에 문은주도 중앙에서 뛰어주고, 지소연도 사실은 중앙 2자리 중에 한 자리를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선수고, 노진영 선수도 미드필더로 이름이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중앙이 되고, 김미연 선수도 수비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센터포워드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옵션들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기용을 할 거기 때문에 중앙 공격수 자리에 있는 선수보다는 이번에는 측면 윙포워드 자리에 있는 선수가 조금 더 기용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측면에서 박수정은 그러면 누구랑 경쟁을 하느냐, 최유리가 아마 오른쪽에 나오겠죠. 최유리, 강채림? 또 어렵다. 근데 하여튼 오른쪽에 최유리나 강채림이 나올 거고, 왼쪽에 아마 이금민 선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은영 선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박수정 선수가 그 사이만 좀 뚫는다면
충분히 기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공격진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선수들이 다 어리다는 거예요. 진짜 어립니다. 진짜 유치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좀 너무 약해 보이죠? 유치원이라 그러면. 이 선수들이 다 엄청나게 어리다라는 거예요. 맏언니가 최유리 선수고요.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20대 초중반. 강채림이 98년생으로 두 번째로 나이가 많고 00 문은주, 02 이은영, 04 박수정, 04 전유경, 05 정다빈, 07 KC까지.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리지 않나요? 공격진에서의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싹싹싹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새로운 어린 선수들이 이번 이 평가전을 통해서, 특히나 국내에서 치러진 이 평가전을 통해서 국내 홈팬들에게 눈도장 꽝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핑크 레이디스컵에서는 잘 이겼어요. 근데 아직 강팀 상대로 승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졌어요. 강팀이랑 했을 때 다 졌어요. 3승 5패입니다 지금. 홈에서 한번 콜롬비아 잡고 탄력 좀 받아봅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응원 열심히 하고, 뭐 지더라도 우리는 계속 응원하는 것밖에 우리의 역할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 콜롬비아전 정말 기대가 되고요. 경기장에서 만나면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외향인이에요. 내향인 같아 보이지만 외향인이에요.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